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 강사, 어드바이저가 미국 유학에 필요한 팁을 전하는 어브로드 케어입니다. 유학은 본인의 실력, 학년, 재정 상황, 성격, 경험의 정도에 따라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춘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유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설계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유학 중 숙소에 관하여 정보를 드립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입학 과정이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까, 누구랑 살아야 하나 이게 아닐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홈스테이, 룸 또는 집 렌트 아니면 기숙사에 머무는 것이 되는데요. 어떤 형태의 집이 좋고 나쁜지 알아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학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선택하는 것이겠습니다. 먼저 홈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을 만한 곳을 통해서 추천받은 홈스테이는 유학 초기에 가장 추천하는 홈입니다. 요즘 흔한 사설 홈스테이 소개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은 것이 아닌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믿을만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천지에 지역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희와 같은 믿을만한 로컬 사람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윤이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호스트 가정이라면 가족과 같은 호스트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기숙사나 룸 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숙식 및 교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가구나 집기리를 마련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전기, 인터넷 등을 신청하고 청구서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운 유학생활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할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연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익숙지 않은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을 구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미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주저된다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미국 대학의 기숙사는 한국의 기숙사와 가장 다른 것이라면 비용입니다. 한국의 기숙사는 교회 시설에 비해 양질의 시설과 음식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대명사이겠지만 미국의 기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도 시설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비교적 비싼 비용을 요구합니다. 미국 부모님들이 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비용이 좀 들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가장 목적을 둡니다. 같은 이유로 유학생들도 기숙사에 머문다면 숙식 및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내 위치하므로 교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므로 문제가 생길 시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신입생이나 저학년을 위한 기숙사는 부엌시설이 없어 기숙사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야 하며 기숙사 계약 시 밀플랜이라고 하여 방세와 함께 음식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약해야 합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빠른 시기에 미국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복걸복이 됐습니다. 룸메이트에 대한 선호도를 기숙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룸메이트가 배정될런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맞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기숙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까다롭게 룸메이트 선호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유학 첫 해 1년 정도를 추천합니다. 1년 정도 되고 나면 언어나 문화에도 적응이 되고 학교 생활도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기숙사 음식이 질려서 더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여러 한국 유학생이 터득한 전기주전자에 라면 끓이기, 몰래 브루스타 방 안에 넣고 밥해 먹기 등등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발명되었습니다. 교내 기숙사가 아닌 교회 사설 학생 아파트는 어떨까요? 취향이나 뜻이 맞는 학생들이 같이 아파트를 빌리기도 하고 하우스를 빌려 생활하는 것도 흔합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으로 이런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와 다른 점은 학교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관이나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계약 조건이 다양합니다.
학교 주변의 시설들은 외부 기관이라 해도 학교와 공생하는 관계라서 사기꾼이나 불량 기관이라 할 경우는 적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조건, 내부 시설, 구비 가구 등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면 추천할 만합니다. 또한 방을 미국 학생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렌트 비용이 아주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지요. 저의 유학 첫 학교와 둘째 학기는 교회 사설 학생 아파트에서 미국 학생과 방을 나눴었습니다. 좋은 룸메이트여서 많이 배우고 가족 행사에도 여러 번 초대되어 미국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불편했던 기억은 밤에 잠을 잘 때 룸메가 뭔가 하고 있으면 불을 끄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룸메가 자고 있으면 불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짐을 챙겨 방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를 그렇게 방을 쉐어한 후 두 번째 해부터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렌트해서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과 아파트 또는 하우스를 렌트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짊어지게 될런지 모릅니다. 미국 학생들 중에는 책임의식이 없는 친구도 많습니다.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믿을만 하다면 같이 집을 렌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만 잘 정해도 미국 유학생활에서 얻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하게 되면 낯선 미국도 홈처럼 여겨질 날이 옵니다. 흔히 세컨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유학생활에서 세컨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세요.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학업이나 학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익숙함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팁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수, 강사, 학생 어드바이저로 일하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을 도와주는 어브로드 케어입니다.